이 내용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이겠지? 네. 그냥 영상 정지시켜 놓고 한번 보고 이해하고 안 되면 또 질문해. 그럼 또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아프셨어. 우유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유를 그냥 엄청나게 드셨다고 하더만. 그래서 이제 몸은 좀 괜찮아졌다고 했으니 다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2번을 빠졌잖아. 내가 세웠던 진도 계획에서 2번이 비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그거 채워야 되는데 그제? 언제 채울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수업 비는 것만큼 보충해서 채워야 되잖아. 언제 할까? 이제 그거 고민해야 돼 우리. 월수금에 학원 오기 전에 다른 데 들리는 데 있어? 학원 오기 전에요? 아니요. 그냥 공부하다 오는 거야? 숙제하다가? 그때 보충하면 올 수 있어? 한 1시간 정도? 1시간이요? 응. 네. 그래서 와서 계획은 그거야. 진도를 내가 미리 나가 놓으면 1시간 정도 일찍 불러서 1시간 정도 진도를 더 나가면 단원을 하나를 더 외울 수 있거든? 네. 한 타임 분량의 수업을 더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해서 하면은 숙제량이 좀 늘어나긴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해서 채울지 아니면 이제 곧 7월이잖아. 방학 들어가잖아. 네. 방학 때 시간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채울지. 방학 때 따로 학원 더 추가로 다니거나 하는 거 없어? 방학 때요? 네. 괜찮아? 그럼 상황 보고 방학 때 좀 채워보자. 시간 많을 때. 숙제하거나 하는데도 그쪽이 좀 더 부담 적을 거니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빠르게 가면은 그때도 괜찮아.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 시험 끝나고 나면은 진도 거의 안 나가고 자습하거나 놀 텐데 그때는 시간 좀 여유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그때라도. 그래서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 비어있는 부분들 이제 조금 밀리게 된 진도들 채워 나가야 되니까 우리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읍시다. 인수 정리할 때요. 응. 막 1하고 이렇게 대입할 때 분수도 다 생각해야 돼요. 원래는 선생님 그때 적어줬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적어줬었지. 그걸 만들면 분수들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래는 분수도 다 생각을 해서 대입을 해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선생님이 숫자 7개 적어줬지. 0, 풀마 1, 풀마 2, 풀마 3. 여기 벗어나면 그냥 들고 오라 그랬지. 여기 있던데요. 어디에? 여기 책에 있던데요. 정석에? 몇 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가져와.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면 돼. 나랑 같이 하면 되니까. 어디야? 67쪽인가 본데? 그지? 맞아? 그럼 이 67쪽의 다음식을 인수분해 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뭐 2분의 1 막 이런 거밖에 없잖아. 맞지? 네. 그럼 이게 특이 케이스 문제들이야. 특이 케이스.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문제가 그냥 주류를 이뤘어. 그래서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라는 그 공식을 통해서 숫자들을 꺼내서 하나씩 다 대입을 해봤어야 되거든. 근데 최근에는 어차피 이 인수분해라는 부분을 배우는 목적이 식을 이해하는 데 있는 거지 인수분해 공식을 내가 잘 다루냐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좀 바뀌었거든. 옛날에는 공식은 무조건 잘 써먹어야 돼 해가지고 복잡한 숫자, 더러운 숫자들 위주로 숫자를 시험 문제를 냈다라면 지금은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무언가 학생들이 다른 걸 할 수는 없을까? 다른 걸 시키자. 이런 식으로 변화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특이 케이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이가 나중에 공부할 때라도 지금처럼 기본 문제 4-7번 같이 2분의 1, 3분의 1 막 이런 거 대입하는 문제들 있지? 이런 거는 거의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볼 일이 없어. 수상과정 보는 동안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숙제했던 거, 오늘이 아니지. 지난 한참 전에 숙제했던 거 질문. 그게 다예요.
그거 말고는 없었어? 오케이. 그러면 따로 뭐 내용 정리하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도 없었고? 그거. 그건 작성하는 거. 어떤 거? 그거 3번. 아, 마지막 3번? 그거는 네. 나중에 하는 거고.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됐지? 그거는 고차 방정식 가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나중에 채우도록 합시다. 대신 식변형 하는 거는 어떻게 잘 됐어? 네. 식변형에서 문제 푸는 거 있었잖아. 그거는 이제 쉬워요. 아, 진짜? 아니 그 많이 그거는데? 쉬워가지고 오, 열심히 오, 좋은데? 좋아. 그러면은 우리 이번 오늘 수업까지 인수분해까지 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 한번 인수분해 마저 점검하고 시험 볼 거거든? 시험 볼 때 한번 조금 어려운 문제들 한번 보자. 왜? 자신 있다며. 자신 있다니까 그거 한번 보여줘야지. 한번 해봐야지.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잖아. RPM에 있는 거만 했어요. RPM 정도 난이도? 야, 학교 시험이랑 RPM이랑 난이도 차이 엄청난데? 진짜요? RPM은 말 그대로 진짜 기초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들이고. 진짜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RPM 문제를 이번에 풀어봤으니까 알 건데, RPM 문제에서는 만약에 이번 단원에서 요구하는 그 논리들 있잖아. 원리들, 배웠던 지식들, 그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만을 해. 근데 모르는 것도 응? 그치. 그 모르는 문제들이 지금 뭐냐면, 거기서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새 시험 문제 트렌드는 하나의 공식을 배우면 그 공식을 네가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공식으로 응용해서 너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공식만 배우고 끝이 아니라 공식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걸 끌어내는 거.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RPM에 있는 문제들만 갖고서는 사실은 힘들지. 시험이라는 부분을 응시하기 위해서. 저는 RPM도 많이 푸는 것도 있는데 응? 아니, 처음 배웠는데 RPM을 그거를 다 풀어서 100%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안 되지. 거기서 질문도 하고 모르는 문제 유형도 한 번씩 보고 확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RPM 문제들 쭉 보다가 보면은 내가 유형별로 문제들이 이렇게 있지. 하나의 유형을 통째로 모르겠다 싶잖아. 유형을 하나를 통째로 모르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내가 그 유형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복습이 잘 안 돼 있거나 그러니까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쭉 풀어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있는 한 문제, 뭐 중간에 있는 한 문제씩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유형 자체에서 단순한 공식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걸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지금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형을 통째로 모르게 되는 거는 나나 뒤에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씩 이렇게 모르게 되는 거 있지. 그거는 설명을 듣고 집에 와서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발전이 된다고 이런 것들을 감을 잡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번에 숙제하면서 어땠어? 유형 모르는 거 있었어? 네, 그거요. 어떤 거? 시험이 나왔던 아, 그 마이너스를 바꾸는 거? 그거는 내가 지난번에 설명 안 했거든. 숫자 나는 셈에 대한 얘기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수를 치환해서 보는 것들은 내가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건데 요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논리 있지. 나눈 셈을 했을 때 그 기본적인 논리 그거 하나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런 것들 빼지 말고 그냥 정말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3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 할 거거든요. 인수분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 오늘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인수분해라는 녀석을 우리가 언제 처음 접하게 되냐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현 교육과정상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인수분해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었던 기억이 나요? 인수분해요. 네. 인수로 분해하는 거. 인수의 인수의 곱. 그렇죠. 인수의 더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라는 하나의 전제를 달고요. 인수들의 곱의 형태로 분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첫 번째,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을 때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첫 번째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중학교 3학년 과정 중에서는 물론 중3 때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중3 때는 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우리가 보게 되는 정수의 단위까지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니다. 정수? 분수도 나왔잖아. 우리 중3 때. 유리수의 단위까지로 바꿉시다. 그래서 유리수의 단위까지 분해가 되는 경우들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유리수로 분해가 되는 경우도 거의 찾기는 힘들어. 예를 들어봐. 이런 경우.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분의 5x에다가 플러스 4분의 1. 이거 인수분해하라고 시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고성공식. 이 고성공식이라고요? 어떻게? 그럼 말을 바꿔보자. 이렇게 생긴 거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 본 적 있어? 아니요. 없지. 이거 이렇게 돼. 1하고 4분의 1로 분해하면 돼. 여기 xx로 놓고. 저 제일 많이 써요. 고성공식이 아니라 뭐? 그냥 공식?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거의 다루지는 않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 과정상 교과서에서는 유리수의 단위로 보통 쓰지는 않고 정수 단위까지 분해되는 경우들을 취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서를 본다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다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유리수의 단위까지로 보통 확장을 해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심화서에서도 이 유리수의 단위까지도 인수분해하는 경우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수 단위까지 분해가 되는 경우들만 거의 대부분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봤었던 식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분의 5x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그냥 인수분해 해봐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물론 되기는 해. 만들 수 있어. 근데 그냥 안 됩니다. 정도로 해서 정수 단위를 벗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간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식이 인수분해가 됐을 때 얘가 뭐 x 플러스 알파 그리고 x 플러스 베타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알파와 베타에 나와 있는 숫자 있지? 얘네들을 보통 정수가 될 때까지 정수가 아닌 애들은 분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고1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인수분해라는 녀석이 또 등장했죠. 중3 때 배웠었던 인수분해가 고1 때 또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을 때라는 녀석에 대한 리미트가 풀려버립니다. 제한이 사라져요. 네.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배운 숫자들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두 개가 합쳐져서 유리수가 되는 걸 배웠죠. 네.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가 합쳐져서 실수가 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재 숫자의 범위는 실수 범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수 단위까지로 인수분해되는 경우들을 얘기하게 돼요. 실수 단위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소수를 배우고 나면 복소수 단위까지도 인수분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이런 리미트가 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중학교 3학년 때 만약에 이런 식을 접했었더라면 인수분해 안 돼요. 이대로 그냥 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4분의 1의 곱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풀어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인수분해 배웠었던 게 또 나오는구나 이거보다는
이제부터 깊이가 깊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중3 때 학교 시험을 100점을 맞아갖고 오는 친구들도 학원 입학 테스트 볼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 저 100점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 좋아. 수상 때 딱 왔어. 인수분해라는 단어 딱 보고 물어보는 거야. 야, 여기 어때? 쉽겠지? 그러면 자기 인수분해 마스터래. 정말 잘한대. 그럼 책에 있는 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하면은 절반 이상을 못 풀고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왜 못 풀어?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인수분해하라고 시켜요? 약간 이런 식의 대답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인수분해에 대한 상식이 조금 더 깨지면서 확장이 될 거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범위가 이렇게 확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라는 부분에 포커스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인수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수 뭐라고 배웠어요? 인수요? 네. 약수. 약수랑 같은 거다? 살짝 다른가? 살짝 다른데 약수다? 약수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 네. 그래, 그럼 약수는 뭐예요? 약수요? 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그렇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바로 약수. 자, 근데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인수라는 녀석을 약수와 비슷하긴 하다. 좋아, 인정. 약수와 비슷하다 라는 부분에서 인정. 하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줄 겁니다. 곱의 원인이 되는 수다라고. 지금부터. 그래서 곱의 원인이라는 이 인자를 가져오고 뒤에 있는 숫자를 가져와서 인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부터 기억을 조금 수정합시다. 곱의 원인이 되죠? 네, 맞아요. 즉 곱의 원인이 되는 모든 숫자들을 다 인수라고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감이 잘 안 와요? 뭔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내가 7이라는 숫자를 지금부터 곱의 형식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네. 어떻게 쓸 수 있죠? 1 곱하기 수. 맞아요. 그럼 여기 보이는 7이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 곱하기를 하죠. 네. 누구를 곱해요? 1과 7을 곱하죠. 네. 그랬을 때 이 곱하기로 7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얘네들이 전부 다 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자, 하나 더 볼까요? 숫자를 좀 복잡하게 가보자. 8입니다. 어떻게 쓸 수 있죠? 8이요? 2. 일단 무조건 1과 자기 자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경우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1과 2와 4와 8, 4개의 숫자가 보이죠? 이 4개의 숫자가 전부 다 뭐다? 인수다. 곱의 원인이 되는 수 인수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인수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인수라는 녀석은 반드시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을까요? 1과 자기. 그렇죠. 1과 자기 자신을 포함하게 된다. 네. 약수하고 다른 점이 뭐죠? 약수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요? 실제로는 약수와 별로 구분을 하진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굳이 인수라는 부분을 따로 약수로 빼는 이유, 약수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빼는 이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면, 약수는 말 그대로 나누어서 떨어뜨리는 수죠. 근데 이 인수라는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넘어가면은 8을 만드는 거 1, 2, 4, 8이잖아. 이거 3 곱하기 3분의 8이라고 써도 돼, 안 돼? 네. 되죠. 그러면 3하고 3분의 8도 인수가 될까 안 될까?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미묘한 차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약수와 인수를 구분해서 기억해 줄 필요는 없어요. 굳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준다면 이걸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수학과 가서 공부를 하면 되고, 지금 당장 현재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현재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약수를 찾게 될 때는 숫자 있지, 숫자. 숫자들 가지고 찾을 때는 보통 약수라고 얘기를 하고, 식으로 찾게 될 때는 보통 인수다라고 찾는다. 이 정도로만 그냥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예외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 예외 상황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현재 교육과정에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둘이 정 안 되면 같은 거야 라고 구분하고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0은 안 되는 거죠, 인수는. 0? 0에다 누구 곱할 건데요? 다. 이것도 다 곱해봐야 0밖에 더 되니? 0의 인수는 그럼 0밖에 안 돼요. 0의 인수? 그렇지. 왜냐면 0이라는 숫자 자체는 곱해서 나오게 되는 숫자 누가 있어요? 1 곱하기 0, 2 곱하기 0, 3 곱하기 0 다 되잖아요. 네. 그 0과 무수? 모든 실수. 다 곱해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인수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긴 건지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인수분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인수들의 곱의 형태로 분해를 하게 될 것이다. 즉 곱하기 시구의 형태로만 분해가 돼야지만 가능한 거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 건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7이라는 하나의 숫자가 있거든요. 이 숫자를요 지금부터 인수분해 해보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한 거예요. 나는 6 곱하기 6을 하고 더하기 1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된 거 맞을까요? 인수분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이유는요? 플러스. 맞아요. 곱의 형태로 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플러스가 껴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이번에는 내가 36이라는 숫자를 놓고 6 곱하기 6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0을 했어요. 이건 인수분해가 된 거 맞을까요? 맞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더하기 쓰긴 썼는데요. 근데 뭔가 영향을 안 지어서. 그렇지. 더하기 0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생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로 표현이 돼서 인수분해가 된 게 맞는 게죠. 확인됩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써놓은 요식을 인수분해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안 해서. 그 이유는 아닌가? 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여기 분해된 요 6이라는 인수는 더 분해가 돼야 안 돼요. 2 곱하기 3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2 곱하기 3 다시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식을 줄여서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내려고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인수분해가 끝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식의 모양을 딱 보니까 뭐 한 거랑 똑같아요. 순수분해. 맞아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한 거를 다항식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인수분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는 것들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인데 여기 보니 6 곱하기 6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6 곱하기 6에 더하기 0이라고 써놨죠?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36이라는 하나의 숫자를요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6이고요 나머지가 0입니다. 네. 맞죠? 그럼 나머지가 0인 경우는 결국에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36이 이 검산식을 하나 딱 적어 놓음으로써 36이 분해된 형태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섞는 애를 우리는 앞에서 인수정리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동시에 했던 얘기가 나머지 정리가 인수분해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의 나눗셈 하는 게. 인수정리 해가지고 조립제법. 맞아요. 그래서 나눗셈을 하는 조리제법이 인수분해의 하나의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한 거예요. 기억을 리마인드하라고 일부러 한 번 더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하게 될 거냐?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하는 법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그냥? 자,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세분화시킬 거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더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내가 아마 1시간 내내 떠들면 운 좋으면 다 할 거고 운이 없으면 몇 개 못 할 거야. 그럼 못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30초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었던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들 있죠. 네. 그것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할 거야. 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공식은요.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완전제곱식 하지 말고 공통인수 괄호 묶기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 건가? 공통인수라는 알아? 즉 여러 개의 항들에서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들어있는 공통인 인수들을 찾는 게 바로 공통인수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공통인수 가로묶기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어떻게 써볼 거냐면요. xy 플러스 3x라고 쓸 겁니다.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해보래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항이 몇 개 있어요? 그 두 개의 항에 x라는 공통의 문자가 보이죠? 얘가 바로 공통인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로 괄호묶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묶기를 하게 되면 x로 묶어내면서 괄호 안에 y 플러스 3이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곱하면서 분배를 하는 분배 법칙을 하면 위에 게 만들어지는 거지. 즉 분배 법칙을 해놓은 식을 보고 하기 전 모양을 유추해내는 게 바로 공통인수 괄호묶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인수 괄호묶기를 하는 방법을 인수분해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면서요. 다른 용어로 분배 법칙의 역과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물론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는 방법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공통인수 괄호묶기는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복잡한 식을 한없이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인수분해를 해보아라 혹은 식을 정리해라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공통인수 괄호묶기를 일단 먼저 시도해보고 되면 이거 먼저 하는 거고 안 되면 다음 방법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 완전 제곱식 만들기입니다. 완전 제곱식이요? 네. 완전 제곱식 만들기. 그럼 완전 제곱식 뭔지 알아요? 네. 그러면 그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공식이 존재를 해요. 네. 이건 나만 가르쳐 주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 네. 다른 데서 못 배우는 거라고. 자, 우리가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x제곱 플러스 6x의 플러스 9라는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알죠? 네.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이거? x 플러스 3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 알죠. 하지만 나는 이거를 굳이 공식화해서 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3 때 봤었던 문제들 중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네모값 찾아라. 그렇죠. 혹은 6으로 놓고 네모값 찾아라. 완전 제곱식이라. 9.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찾죠? 요렇게 네모가 돼 있으면 가운데 거 절반에 제곱. 혹은 여기 가운데 있으면 이거 제곱 풀고 제곱 풀고 뭐 하고 막 하죠. 그럼 이런 숫자가 이제 우리는 정수 단위가 아니라 실수 단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수요? 루트 나오기 시작하고 막 겁나 복잡한 숫자가 나오면 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확인이 되겠습니까?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함을 덜기 위해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무조건 전제 조건으로 항이 3개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개의 항이 있어야지만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곱으로 이루어진 제곱항이 반드시 2개를 내가 찾아내 줘야 된다. 지금은 x의 제곱과 9가 있겠죠. 3의 제곱. 확인됩니까? 그래서 얘네 2개가 확보가 되면 우리는 제곱 밑에 있는 x랑 제곱 밑에 있는 3이죠. 가지고 오고 완전 제곱의 형태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 남아있는 나머지 한 개의 항 보이지? 그 하나의 항의 가운데 여기 있는 부호 있지?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확인됩니까? 이러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또 하나 해봅시다. x의 제곱에 플러스 7x에다가 플러스 9라고 됩니다. 항이 몇 개죠? 3개. 제곱항은요?
그럼 얘도 똑같이 x랑 3 가져오고 완전 제곱하고 가운데 플러스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걸까요? 그다음에 플러스 응? 플러스 x? 아니 지금 공식상 요거 두 가지만 있으면 바로 얘기한 대로 하면 이거 되는 거잖아. 문제가 생기지? 안 되잖아요. 응,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 뭘 하냐면 식 만들어놨지? 네. 얘랑 얘를 곱해. 그다음에 2배 해서 남아있는 하나의 항이 나오는지 하나 더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에다가 추가로 확인하는 작업, 방금 얘기했던 확인 작업, 그거까지 같이 이루어져서 가능하면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예시를 들어주세요. 뭔가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걸 지금 나보고 만들어 보라고? 이게 아니라 뭔가 그냥 네. 그래? 인수분해라. 저거요? 응, 인수분해요? 응, 일단은 항이 책이고 응, 대국항이 여기 항이 있고. 응. 여기 하나밖에 없어. 네. 그러면 안 되시면 그런데 이거 제곱항이야. 잠시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제곱항과 좀 다르지? 이거 루트 3 플러스 1 제곱한 거야. 그러네. 응. 네. 제곱항 두 개지. 네. 그러면 x 가져오고 루트 3 플러스 1 가져오고 완전 제곱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부호가 플러스니까 가져오고 그러네. 곱하고 2배에서 나오네?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골 때려준단 말이야. 이거 찾는 것부터 난리야.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 그래서 가능하면은 찾는 방법 자체는 좀 알아도 그래야지만 복잡한 거를 그나마 조금 줄여가면서 갈 수 있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음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해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걸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 어떤 얘기로 가냐면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막 이따위 식으로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뭐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도대체 왜 완전 제곱식이야 막 고민할 게 아니라 항 3개 제곱항 2개니까 이 중에 제곱항 분명히 있겠네. 어디서 나올까? 그걸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니까. 네. 접근하는 방법을 하나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방법들까지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건 이제 합차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거는 많이 들어봤지? 네. 그럼 합차 공식도 마찬가지로 찾는 공식이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일단 항이 2개가 있어야 돼요. 네. 3개는 안 돼요. 그리고 제곱으로 이루어진 제곱항이 2개여야 됩니다. 한 개는 한 제일 한 개는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씁시다. 연결하는 2개의 항을 연결하는 부호가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9y의 제곱 이렇게 썼습니다. 네. 항이 몇 개죠? 네. 제곱항은 몇 개죠? 네. 합차 공식이 돼야 되는데 연결부호가 플러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유는? 교환 법칙? 물론 교환 법칙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네, 일단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인수분해 하기 전에 공통인수 가로묶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같은 것도 그냥 해요? 이런 식으로 묶는 거요? 네. 그럼 해야죠. 진짜요? 당연하죠. 처음 보는데요. 이런 걸 처음 본다고? 이거 저기 3개도 신나게 할 텐데 왜 이걸 처음 보여? 마이너스 하는 건지 몰랐어요. 마이너스로 묶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묶어내는 것도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거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막 이런 거 다 풀 때 네.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막 거예요. 먼저 묶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항의 순서를 바꾸는 것보다. 알겠죠? 자, 그럼 저쪽에 있는 예제 보세요. x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5x 플러스 4분의 1. 이거 있죠? 네. 이제 이것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통인수 가로묶기 이용하면. 공통인수 바로. 일단 공통인수를 먼저 묶는 거야. 4분의 1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확인되죠? 그래서 이 공통인수 가로묶기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어쨌든 합차 공식에 대한 얘기. 그 뒤로는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근데 굳이 진행을 한다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마이너스 일단 묶어냈죠? 그리고 어차피 합차니까 식을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합과 차를 표시해 놓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애, 제곱 밑에 있는 애 적어주시고요. 제곱 밑에 있는 애 적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곱 밑에 있는 애, 제곱 밑에 있는 애 적어주시면 인수분해 그냥 끝납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럼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내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X자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요 세 가지 공식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외워놓고 그냥 푸는 거죠, 기계적으로. 근데 지금부터는 요 세 가지 공식을 벗어나는 케이스들을 풀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 X자가 그런 거예요? 네, 방금 보는 요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4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x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이제 1은 1과 1로 분해가 되겠죠? 4x는 4랑 1로 분해가 돼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x자가 그려지게 되니까 이걸 x자 용법이다 라고 그냥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요 1, 2, 3, 4번이 실제로 우리가 중등교과상에서 요구하는 기초 인수분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가. 근데 사실은 이 네 가지 말고 우리는 어디까지 원래 배우고 넘어오냐면 한 가지 방법을 더 배우고 넘어옵니다. 하나가 더 있어. 중등교과상에서 인수분해하는 것들이. 치환? 아니면 치환 아니에요? 응? 치환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중등 문제를 풀면서 많이 보는 형태들은요. 치환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뭐냐면 적당히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조금 더 가까워요. 아, 그거 막 4개 이렇게. 그렇죠.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요. xy에다가 플러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6 이걸 인수분해 해보래요. 저거요? 그러면 이 네 개의 항들을 다 살펴봤더니 일단 공통인수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공통인수가 보이도록 적당히 X로. 묶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묶어버리면 여기서 x로 가로묶기가 되면서 y 플러스 3이 곱하게 된 걸로 나오고요. 다시 뒤쪽은 2로 묶으면서 y 플러스 3이 곱해지는 형태가 등장하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x 플러스 2에다가 y 플러스 3을 곱한 거예요 라는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정도까지가 중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 방법이다. 물론 현이가 말한 대로 치환이라는 방법도 존재를 하긴 하겠죠. 치환이라는 방법. 근데 이거는 지금 굳이 내가 안 다루는 이유는 뒤에서 좀 더 폭넓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방법이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 방법이에요. 중3 때 하게 되는 인수분해 방법. 중3 과정에서 실제로 배우고 넘어오는 인수분해 방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나고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고 복잡하게 식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 볼 거냐? 저기 중3 때 배우는 5번째 방법 보이죠? 적당히 묶어서. 네. 저거 어때요? 저 묶는 거 자체의 행위들 바로 보고 캐치할 수 있겠어요? 사실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걸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6번째 어떤 방법을 고안을 했느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다 모든 제목을 하얀색으로만 쓰고 있다가 갑자기 초록색으로 쓰고 있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 인수분해 과정에서 중요도를 따지면 탑3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5개. 항의? 아니, 나 지금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 뭐얘 정신을 5개라고 그랬어요. 내림차순 정리하는 걸? 아니, 굳이 5개가 아니어도 돼. 4개여도 돼.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X제형법까지 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즉 항이 3개가 넘어서잖아. 4개부터. 그거는 전부 다 그냥 내림차순이야 라고 생각해버려도 상관없어. 즉 항이 4개 이상. 그럼 이 내림차순은 이렇게 적어줄까? 언제 하게 될 거냐? 항의 개수가 4개 이상일 때 사용하게 되는 인수분해 방법이에요 정도로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들었던 예를 똑같이 들어보죠. 어떻게 갈 거냐? xy에다가 플러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6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식을 써놓은 거를 인수분해 하고 싶거든요. 네. 자, 지금 딱 보니까 식의 문자가 몇 종류죠? 3개요. 2개요. x랑 y 2개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내림차순이라는 녀석을 하기 위해선 차수가 높은 애부터 낮은 애 순으로 적어줘야 되잖아. 근데 문자는 2개잖아. 2개 중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x랑 y 중에 마음에 드는 문자를 정해줘야 되겠죠? 누가 마음에 들어요? y? 특이하네. 자, 그럼 y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의합시다. 그러면 y에 관한 1차 항, 여기랑 여기 있죠? 그러면 1차 항의 개수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3x랑 6은 무슨 항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럼 상수항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3으로 공통인수를 묶었더니 x 플러스 2가 돼버리죠. 이렇게 하는 거야. 내림차순으로. 그러면 결국에 적당히 묶어서 보던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지? 근데 내가 묶을 대상을 임의로 막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림차순에서 그냥 동류항끼리 정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내가 고민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정리 딱 했더니 결국엔 x 플러스 2에다가 y 플러스 3의 곱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조금 더 복잡하게 가볼까?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뭐라고 써야 재밌을까? 플러스 6xy 좋다. 요거 좋다. 잠깐. 아니 끝이 아니지. 나 지금 머릿속 만들고 있단 말이야. 요거 가능할까? 가능할까? 뭐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지. 플러스 2y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y 플러스 2 하고 여기를 2로 고칠까?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인수분해하고 싶어. 지금 일부러 내가 식 만들면서 지금 좀 너무 빤히 보이게 써놨는데 안 보이는데요? 자, 항이 많죠? 6개. 그럼 일단 난 무조건 내림차순 할 거야. 그럼 이제 한 문자 정해줘야 되잖아. x랑 y. 딱 있네요. 누구? 아니 이거 딱 2개 됐네요. 응? 그냥 x로 됐네요. x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x로 갑시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문제를 딱 봤는데 지금 위에 거도 그렇고 아래 거도 그렇고 x도 1차고 y도 1차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거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x가 3차고 y가 2차야. 그럼 문자를 누구로 잡아줘야 될까? 아니 2차로. 왜냐면 3차식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2차식 인수분해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
3차식 인수분해는 우리 아직 배운 적 없지만 2차식 인수분해는 얘 하나로 다 되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문자의 차수가 다를 때는 차수가 낮은 애를 잡는 거야. 아, 근데 지금은 같으니까 상관없겠지? 그래서 계속 다른 거 찾으려고 했던 이씨, 반쪽짜리 저거 씨. 아니 근데 뭐지? 계속 책에 낮은 거부터 하라고 나왔는데 그런지 올라와. 아, 쉬우니까 그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량끼리 정리합시다. x의 제곱 놓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동량이죠. 묶을 거거든요. 어떻게 묶을 거냐면 플러스로 묶으면서 2가 나갈 거야. 그러면 2 나가지 말고 그냥 해? 네. 그래? 그러면은 플러스로 묶으면서 6y 마이너스 2가 돼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x가 곱해지는 형태로. 이거 숫자 잘못 쓴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뒤에 인수분해가 되는 여기 3으로 바꾸면 돼. 이렇게 3으로 한 번만 더 수정.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성을 봤더니 이쪽이 상성이거든.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냐? 응. 안 되나? 내가 그럼 여기를 이걸로 바꿔주면 인수분해가 되나? 저요? 네. 해보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2일에 네. 2일 하고 마이너스를 여기 붙이면 되겠지?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플러스 해놓고 인수분해 된 모양인 2y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근데 일단 네. 나 식 한 번 더 수정해야 돼. 지금 숫자 머릿속 못 맞췄어 오늘. 여기 그냥 1로. 네. 그러면 이거 똑같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네 두 개를 x자로 풀면 되지. 그래서 x자로 마저 풀어서 우리는 x에다가 플러스 2y 플러스 1이랑 x에다가 플러스 y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다. 이렇게 풀려 나오는 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네. 확인되죠? 그래서 적당히 묶어서 보는 방법은 이제 그냥 잊어버려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더 편한 방법이 등장을 했으니. 그래서 무조건 얘에 관해서 푸는 거 항의 개수가 되게 많아졌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방법입니다. 7번째요. 네, 이거 하나로 끝 아니에요. 엄청 많이 해놓고 오늘. 왜 그렇게 내가 공식적으로 세보진 않았는데 내가 좀 삘 받아서 되게 디테일하게 하면 12개까지인가 하더라고. 자, 7번째 방법은요. 치환을 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게 7번째 방법으로 내가 적어놓기는 했지만 요거는 다른 방법들에서 되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요? 네, 앞으로 배우게 될 또 다른 인수분해 방법들에서. 네. 그래서 치환이라는 방법은 따로 번호를 매기지 말고 그냥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 치환이 뭔지 정도만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네. 치환이 뭐죠? 시간이요? 간단하게 이렇게 바꾸는 거. 네. 복잡한 걸 간단하게 바꾸는 거. 맞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치환을 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똑같은 애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지. 시간을 하면서 똑같은 걸 찾아요. 똑같은 애가 나와야 그거를 하나의 문제로 간단한 걸로 치환할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 거냐면요. 복잡하게 나와 있는 애를 일단 간단하게라도 1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정리를 해내려면 결국 앞에서 배웠었던 모든 인수분해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치환을 할 건데 결국에 치환하게 되는 대상은 똑같은 애가 반복적으로 나와야지만 치환을 하게 되는 거잖아. 복잡하게 생긴 똑같은 애가. 그래서 결국에 이 치환은 공통인수 찾기랑 되게 많이 비슷합니다. 공통인수 찾기랑 비슷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식을 그냥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우리 치환할 게 대상이 눈에 보이죠? 네. 누구랑 누구야? 저거는 여기에 x 플러스 2가 보이잖아요. 결국에는 뭐야? 항 3개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2개의 공통인수 찾아낸 거랑 똑같은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드는 문자 아무걸로나 하나 치환을 해놓고 인수분해를 쭉 진행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A 플러스 2에 하나 그렇죠.
그러면 a 대신 다시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x 플러스 4의 완전 제곱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통인수 찾기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치환의 기본 과정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도록 합시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8번째 우리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 배울 거거든요.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용어를 배울 거예요. 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같긴 한데. 아니야? 왜? 뭐예요? 반복 2차식. 반복 2차식? 비슷한데? 나는 보통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중복 2차식. 즉, 2차식이 중복되어 있는 거야. 그럼 2차식 안에 2차식이 또 들어가 있는 거야. 몇 차식일까? 4차식.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중복 2차식의 형태는요. x의 4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4 뭐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추한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지금 딱 보는 순간 4차식의 인수분해 안 배웠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x의 제곱을 a로 치환을 해놓고 나면 식의 차수는 2차식으로 바뀌어버리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복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단적으로 그냥 바로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중복 2차식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식을 하나 더 적어볼게요.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5x의 제곱을 하고요. 플러스 4를 한 다음에 뒤로 플러스 3x의 세제곱을 하나 붙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기차식일까요? x의 제곱이요? 아니요. 세제곱. 이거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보기차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차식이라는 녀석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차수가 짝수인 항들 있죠? 네. 걔네만 등장했을 때를 보기차식으로 많이 분류를 해요. 아, 짝수. 여기 홀수 차수는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 중복 2차식이라고 그랬지? 2차식 안에 2차식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차식 안에 2차식, 이거는 좀 멀지만 2차식 안에 2차식이잖아요. 6차 항도 2차식 안에 또 뭔가 들어가 있는 거고. 다시 여기는 그러면 2차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지? 2차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잖아. 2분의 3.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보통 차수가 짝수인 항들만 이루어져 있는 거. 걔네들을 2차식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생긴 애는 중복 2차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내가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하는 또 다른 예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어떻게 적어볼 거냐면요. 자, 이번에 잘 봐야 돼요.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이걸 이렇게 써주면 할 수 있을까? 해볼게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인수분해 하래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쪼개요. 쪼개? 가운데 그 쪼개요. 가운데 걸 어떻게 쪼개?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6이랑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쪼개라는 얘기잖아. x 4제곱에 마이너스 6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하고 플러스 9를 해라. 근데 그래서 바꾸고 요거 3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그래서 합차하게 되고 오, 좋아요. 이게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9번째 인수분해 방법이야.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지금은 선생님이 숫자를 좀 쉽게 써놔서 눈에 바로바로 띄는데 기본적으로 보기차식의 형태를 띠게 됐을 때 우리는 치환을 통해서 푼다 그랬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식을 우리가 먼저 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접근해야 될 건 x의 제곱을 a라고 치환하는 과정이에요. 문자는 마음대로. 그러면 결국 a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7x를 하고 플러스 9라는 식을 만들어내. 7a를 하고 플러스 9라는 식을 만들겠죠? 이 상태면 우리가 x자로 풀 수가 없는 식의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처럼 x자로 풀 수 없는 이 형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게 될 거냐? 일단 주어진 식이 어떻게 해서든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띠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합차 공식으로 추가 인수분해가 되게끔 식의 형태를 우리는 골라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띄고 싶어요. 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형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면 되죠. 얘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뒤로 마이너스 a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형태는요? 플러스 하나 13. 그렇죠. a제곱 플러스 6a에 플러스 9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a라고 쓸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형태는요? 세 번째요? 네. 세 번째요? 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번째는요? 네 번째요. 네. 그냥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뭘 계속해요? 비슷하게. 없지. 이걸로 그치지 뭘 계속합니까? 자, 이렇게 놨을 때 이거를 여기서 이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뒤쪽에서 이제 합차 공식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확인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뒤에 남는 짜투리들이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 건 확실해지는 거잖아. 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합차 공식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분해한 다음에 합차 공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씩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을 만드는 걸 공식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 식 만드는데 편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합차 공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는 항이 2개냐 그리고 제곱항이 2개고 연결부가 마이너스냐 이것만 파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복소수까지 배우고 나면 연결부가 굳이 마이너스가 아니어도 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실수 범위까지 확대를 하긴 했지만 가능하면 정수 혹은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끝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얘 합차 공식 가능하겠죠? 네. 여기는요? 루트가 나오니까 무리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리수 범위에서 웬만하면 끝내자 그랬죠? 네. 안 된다라고 취급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루트 13도 가능하게 취급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을 항상 마지막까지 잘 읽어주셔야 돼요. 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내가 출제한 의도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죠.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되잖아요. 9분의 36. 아니네. 4분의 3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3 되네요. 예? 마이너스 4분의 49 더하기 9니까. 네.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는 되지만 루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도 벗어났다고 봐도 되죠? 요거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분해하면은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 거에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a라고 쓰게 되겠죠? 원래대로 돌리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3에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요. 네.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합차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곱으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 자체를 만드는 방법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실제로 요거 자체로 하나의 문제 유형이야. 이게 현이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 보게 됐을 때 고등학교 가면 접하게 되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의 유형이야.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길 비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에서 이걸 비워. 여기에 뭐 예를 들어 kx 이런 식으로 준다고.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고 싶어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인수분해가 되게 하고 싶어요. 네. 그걸 만족하는 k 몇 개예요? K요? 네, 이런 거 물어봐. 인수분해가 돼요? 뭐 x 4제곱 플러스 kx제곱 플러스 9.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되게 많겠지. 네. 다 찾으라고요. 네. 그게 문제야. 그럼 막 범위를 줘요? 아니? 그냥 정해져 있어요? 저기 몇 없어. 그냥 몇 개인지만 찾으래요. 어떻게 찾아요? 단 이런 조건을 줘요. 단 k는 실수. 실수도 안 될 것 같아요. 유리수까지면 어떻게든 해볼만 하겠는데 실수라고 줘요. 무리수 되니까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이제 주어진 식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결국에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는 거잖아. 완전 제곱식 만들자.
그리고 합차 공식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완전 제곱식 만들고 합차 공식 하자. 네. 그럼 우리 첫 번째 인수분해 같은 이 식을 변형하는 형태 어떻게 변형하면 될까?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6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9 그냥 이렇게 가도 되잖아. 네. 혹은 두 번째 마이너스 x의 4제곱에다가 그렇지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9 가장 심플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 네. 그 다음 세 번째 번째요.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4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 제곱수가 나오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뒤로 플러스 5 네. 근데 이거는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합차공식으로 못 묶지 실수내선. 아,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네. 그러면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x의 4제곱에다가 뭐가 있을까? 8x 제곱 이거 4제곱 8x 제곱 플러스 16 그 다음 마이너스 7 네. 되잖아. 이러면 합차공식 되잖아.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 몇 개예요? 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거 무한계야. 아, 그래서 못 써. 여기에 그럼 K의 범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되겠지. 뭔가 뭐 몇 개야? 100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 돼.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면 되잖아. 실수? 실수는 무리수도 포함이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마이너스 8 있겠지. 네. 그 다음 플러스 10이잖아. 마이너스 10 있잖아. 네. 계속 갈 거 아니야. K에 무리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K의 무리수가? 여기서 K의 무리수를 집어넣겠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거가 진짜 세야 돼요? 그럼 너무 빡세지잖아. 네. 그럼 조건을 바꾸자. K가 마이너스 100 이상, 100 이하의 정수. 마이너스 100 이상 100 이하의 정수. 그 정도 조건으로 가보자. 그러면 좀 할만할 것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면서 살 수 있겠지? 이런 식의 문제의 형태들이 등장을 한다고. 막 완전 제곱식도 인수분해가 되고 완전 제곱식 합차공식도 인수분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의 형태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내가 강제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야. 지금처럼. 그러고 나면 분명히 이 식과 같은 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짜투리도 남는 애들이 있겠지? 그런 애들을 이렇게 뒤로 빼서 놓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미 완전 제곱식은 무조건 만들어졌지. 얘와 이게 하나의 항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완전 제곱식 하나. 뒤에 있는 두 개의 항 사이가 합차 공식이 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라는 얘기야. 뭔가 네. 기존에 현이가 그냥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걸 그냥 말로 정리해 놓은 거야.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확인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10번째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왜? 10번째는 이제 조리제법에 대한 얘기 하자. 조립제법. 얘기했었잖아. 조리제법도 인수분해 하나의 방법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고. 네. 마찬가지로 얘도 중요도를 따지면 지금 저기 6번에서부터 쭉 오고 있지? 네. 중요도를 따졌을 때 탑3 안에 들어갑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리제법이라는 녀석은 또 말할 것도 없죠. 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x에다가 뭐 대입하라 그랬죠? 0, 풀마 1, 풀마 2, 풀마 3 여기까지 대입해보고 안 되는 거 그냥 갖고 오라 그랬지. 나랑 같이 하자고. 네. 실제로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여기 있는 7개의 숫자 원래는 여기 5개까지만 가르쳐줬거든. 나 항상 네. 내신에서 얘가 간혹 가다 요즘 들어 튀어나와.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냥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대입해서 0 나오는 애 있잖아? 그럼 걔를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버리면 돼. 근데 얘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야. 이미 익숙해져 있을 거라서. 근데 앞으로 되게 자주 쓰게 될 거라는 거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식이 이런 복잡한 식으로 등장을 했을 때 어떤 때는 내림차순을 할 거고 어떤 때는 조류제법을 쓸 거거든.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항의 개수가 4개 이상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미지수가 지금처럼 여러 개로 등장하잖아. 그럼 무조건 내림차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미지수가 무조건 하나로 통일돼 있잖아. 그럼 그때는 조류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차수가 높은 애들. 알겠죠? 즉 고차 방정식에 대한 인수분해 방법으로 내림차순이냐 조류제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갈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숫자들 말고도 이제 대입할 수 있는 애들 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거 나한테 가져오라 그랬지. 근데 시계 모양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모양이 존재를 할 때도 있어.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개수가 들어본 적 있어요. 대칭의 구조를 가지는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 개수가 대칭인 구조는 재수가 좋으면 조리제법으로 그냥 풀리거든? 근데 재수 없으면 조리제법이 안 돼. 대입해서 0 나오는 애가 없어. 분수 대입해 나올 거란 얘기거나 뭐 이상한 애 대입해 나올 거란 얘기야. 상관 방정식이. 예를 들면 시계 모양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런 식의 모양이야. 식을 내림차순으로 싹 정리를 해놨을 때 개수가 좌우 대칭의 구조를 가지는 거야. 가운데 있는 항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개수가 같고 개수가 같지? 그럼 막 짝수개인 것도 있어요? 항이 짝수개로 나오는 거? 이런 경우가 되겠죠. x의 5제곱에 마이너스 4x의 4제곱에 플러스 3x의 세제곱이야. 그럼 그 다음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럼 항이 6개니까 2개가 개수가 같고 그 다음 거 같고 그 다음 거 같지?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될 때. 근데 일반적으로 오차식에 대한 얘기들은 잘 안 다뤄. 니네가 힘들어하니까. 4차식 정도에서 상관방정식은 마무리를 시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질 때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인수분해를 해내는 방법, 이게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왜냐? 뒤로 가서 고차방정식 배울 거지. 거기에 얘가 또 나와. 그래서 고차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으로 지금 풀이법을 제시를 할 거야. 그러니 지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듣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게 되느냐? 단계별로 맞춰서 적어줄게요. 일단 1단계. 가운데 있는 항 있죠? 네. 가운데 있는 항을 찾으세요. 그러면 지금 가운데 있는 항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2x. 그렇죠. 마이너스 2x제곱이죠. 그 가운데 있는 항에 x제곱 보이죠? 네. 공통해서 괄호 묶기 합니다. x제곱을요? 네. 다요? 네. 가운데 있는 애로요. 그러면 어떤 식의 형태로 취하게 되느냐면 x의 제곱 나갈 거지? 네. 그리고 괄호하고 항이 처음엔 x의 제곱으로 바뀌고 플러스 3x로 바뀌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x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인돼요? 네. 된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 그랬지 내가. 일단 내가 제시하는 데까지만 와. 끝까지 가면 다 알게 될 걸 뭐 이렇게 자꾸 앞서가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3단계 뭘 하게 되냐면요. 지수가 같은 애들 있지? 묶어. 그러면 x의 제곱은 괄호 밖으로 나갔으니까 냅두고 괄호 안에서 x제곱이랑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하나로 묶죠. 그 다음 플러스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 묶죠. 마이너스 2까지 요렇게. 확인됩니까? 일단 내가 요거 2개 같이 써놨고 요거 2개 같이 써놨고 요거 그냥 여기다 썼는데 그럼 4단계 이제 뭐 할 거냐면요. 곱셈 공식 변형할 거야. 딱 보는 순간 변형이 되잖아. 누가 변형이 돼요? 요거. 그죠? 어떻게 변형돼?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이너 2 맞죠? 변형해서 밑에다 씁시다.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와서 보여야 돼. 근데 여기까지 와서 보이는 것도 대단하긴 해. 보통은 여기서도 잘 못 보는 애들이 태반인데. 이렇게 되죠? 일단 치환부터 해야죠. 복잡하니까. 치환. 후, 인수분해. 그럼 우린 누굴 치환할 거야? 그렇죠. 이거 뭘로 치환할까? K로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시계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X의 제곱에다가 I 인수분해까지 K 플러스 4랑 K 플러스 1 되는 거죠. I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5단계까지 왔지. 5단계 합칩시다. 인수분해 후 정리까지 그냥 해버리자. 그러면 K 자리에 뭐 들어오면 돼? X 플러스 X분의 1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바꿔 쓰자. K 자리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4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여기 X제곱, X가 2개 준비되어 있지? 하나씩 분배해줘. 하나씩. 그러면 X 하나를 모든 항에 다 분배할 거야. 어떻게 돼요?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1 뒤쪽도 하나씩 다 분배할 거야.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끝났잖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확인돼요? 그래서 상반 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이 순서를 기억하면서 천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11가지 인수분해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사실 11가지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설명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있는 거 6가지밖에 없어. 그 6가지 중에도 사실은 이거는 없는 방법이랑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미 앞에서 했던 거잖아. 그러면 4가지로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이 4가지 방법들만 잘 기억해 놓으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는 인수분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들이 몇 가지를 더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거기까지는 잘 쓰진 않아. 이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문제 잠깐 한번 보고 갈 거거든요. 32쪽 한번 볼래요? 기본 문제 2-1번 한번 봐봐요. 눈으로 그냥. 2-1번이요? 네, 첫 번째 거 딱 보니까 문자 여러 개죠. 근데 보니까 공통인수 괄호묶기 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공통인수 괄호묶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식정리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보니까 공통인수로 보이는 애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걸 딱 보면 얘는 공통인수가 없어요. 4개의 항에 모두의 공통인수가 없어. 이거는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조리제법 하거나 뭐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넘어가 볼래요? 네. 2-2번이요? 네, 옆으로요. 옆에 있는 거는 그냥 심플하죠. 항이 3개짜리니까. 치환해서 차수 낮춰서 뭐 X자로 풀거나 공통인수 괄호묶기 하고 그 다음 뭐 풀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한 어려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4쪽 마찬가지로 항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긴 했지만 특별하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2-4번 마찬가지, 2-5번 마찬가지. 근데 2-6번부터가 이제 조금 힘들어질 겁니다. 2-6번 쪽으로 한번 볼래요? 첫 번째 거. 그거 곱셈공식? 맞아요.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원래는 12번째 방법으로 해서 많이 늘렸으면 12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 마지막 12번째가 곱셈공식을 활용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굳이 안 적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 공식을 다 외우고 왔잖아. 그럼 사실 그냥 눈으로 보는 순간 보여. 그러니까 굳이 곱셈공식을 다시 상기해라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해서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곱셈공식 활용해서 문제 보면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대신에 이제 39쪽을 보시면요. 39쪽에 2-8번 문제 보잖아요. 보기 차식에 대한 얘기죠. 기본 문제 2-8번 첫 번째 x 4제곱, x 제곱 보이잖아. 홀수 창 안 보이잖아. 네. 짝수 창문 있잖아. 네. 짝수 창문 있는 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 이거요. 아니 저 생각하고 있어요. 짝수 창 보기 차식. 네. 그 보기 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치환을 하거나 아니면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으로 풀어내면 되겠죠. 이거 그거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2번. 네. 그렇죠. 3번도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거예요. 1번만 아닌 거지. 네. 확인돼요? 자, 그럼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2-9번. 이거는 문자 여러 개 나왔죠? 네. 이게 내림차순.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한번 쭉쭉 가보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활용하고 문제 푸는 건데 44쪽을 이제 보잖아요. 44쪽. 이건 하지 마세요. 아 이거 네. 최대공에서 최소공에서 찾는 건데 46쪽까지는 이번 숙제에서 제외할 거고 얘는 내가 따로 두 번째 바퀴 돌면서 하거나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 복잡해져.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43쪽까지만 딱 숙제를 할 겁니다. 이것도 뭔가 비슷한 거예요. 아까 뭐? 여기 지금 인수분이 44부터 나오는 거? 어디가 비슷하냐고 물어본 거야. 뭐지? 아 이거 68쪽이요. 68쪽? 나머지 정리 뒤로 나와 있는 거 68쪽? 네, 맞아요. 이게 44, 5, 6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게 68쪽이거든요. 근데 44, 5, 6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 바퀴 돌면서 기회가 되면 하는 얘기를 하고 아니면 다른 거에 집중합시다. 얘는 언제 보게 될 거냐면요. 현이가 살면서 그거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지 내가? 경시대 경시 또 논술. 그렇지 수리논술. 네. 그때밖에 얘기 안 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요? 수학과 가면 볼 수 있어. 아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면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43쪽까지 해서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인수분해하는 방법 4가지 얘기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네 개요. 수많은 것들이지만 결국엔 4개지 뭐 앞에서는 이미 다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고 얘가 이제 고등학교라는 과정에 추가되는 건데 중요한 내림차순, 보기차식 치환할 거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거 조리제법, 상반방정식 이 정도지 뭐. 조리제법도 이미 다 했던 거니까. 그래서 방법들 자체는 좀 잘 기억을 해서 문제들 풀면서 정리 좀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서 부족한 거 보충 설명하면서 질문 좀 받고 그리고 나서 시험 바로 가도 되겠는데? 안 돼? 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하고 안 되면 수책이 먼저 땡겨오자. 시험은 무조건 금요일에 보는 걸로 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